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6 곱하기 6 곱하기 6 큐브 맞추는 해법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기존에 444, 555 해법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에도 제가 달았듯이 그걸 초급반 수준이라고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4445와 마찬가지로 맞추는 방식, 순서는 똑같아요. 센터 조각을 모아주고, 엣지 조각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333처럼 풀어주고, 예외형, 페리티가 발생했을 때 페리티를 해결해주고, 이 방식은 완전히 똑같은데, 오늘 제가 찍을 666 영상으로는, 영상에서는 중급반 정도 수준으로 해서요, 센터 조각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엣지 조각을 모으는 방법을 단지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프리 슬라이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666 정도 맞출 정도가 되시면 4445를 맞추시면서 뭐 센터 조각이나 엣지 조각을 모으는 이런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은 좀 빠르게 스킵을 하고요.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곁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여태까지 해법 영상은 센터 조각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엣지 조각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페리티 해결하는 방법,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페리티를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페리티라는 것은 이 짝수 큐브 444, 666, 888 이렇게 짝수 큐브에서는 두 가지 페리티가 발생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OLL 페리티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 하나만 홀수로 바뀌는, 이제 2층까지 맞췄을 때 이렇게 3층만 봤을 때 엣지 조각, 코너 상관없이 엣지 조각이 다 안 맞거나 두 개만 이렇게 맞거나 또는 네 개가 다 맞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나만 안 맞거나 또는 세 개가 안 맞아서 하나만 맞거나 이렇게 홀수개가 맞는 경우가 OLL 페리티, 토끼 이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토끼 이빨은 당연히 이 666큐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 이빨을 일단 먼저 이 공식을 여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공식은 똑같아요. 다만 내부층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해결하는 공식, 제가 사용하는 공식은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총 이제 4단계로 공식을 제가 좀 끊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셋업무브 RW2, B2.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U2만 사용하는데 U2하고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이게 두 번째 단계였어요.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F2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자, 그럼 마지막 맨 처음에 셋업 무브 했던 거 B2 R2 역순으로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풀렸었어요. 자,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사용한 공식 있죠. 방금 사용한 공식에서 나머지 움직임은 똑같아요. RW2,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3RW2입니다. 그러니까 RW가 두 개가 돌아가는 거면 R을 와이드, 세 줄을 와이드 넓게 돌려라. 이건 3RW2라고 해요. 3RW 회전 똑같고 B2도 똑같아요. U2도 똑같고요. F2도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U2 그리고 F2 사이에 들어간 이 스몰 L 회전, 그 다음에 스몰 R 회전, 이 회전들을 어떤 줄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요. 3RW2, B2. 자, 요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였잖아요. 여기에서 U2 두 줄을 같이 내려볼게요.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2였어요.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마지막 B2 3RW2. 이렇게 되시면 어때요? 결과치가 똑같죠? 지금 이 엣지가
이게 이 두 개가 하나고 이 두 개가 하나라고 하면 444에서 두 개의 엣지 뒤집어진 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3RW to B2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 U2, F2 사이에 올리고 내리고를 얘만 해볼게요. 요 줄만.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서 두 번째 줄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쪽은 요 회전이 되겠죠? 잘 보세요. 자, RW2, B2는 했어요. U2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그 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B2 RW2. 자, 아까 요 네 개가 다 뒤집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U2랑 F2 사이에 우리가 요것만 돌려줬잖아요. 요 줄만. 즉, 결과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원하는 조각만 뒤집을 수 있어요. 요렇게 두 개만 뒤집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안쪽 두 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네 개를 전부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U2랑 F2 사이에 이 가운데 줄을 두 개를 내릴 거니 한 개를 내릴 거니 아니면 이 한 줄을 내릴 거니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777, 888, 999, 10,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집고 싶은 조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그 해당하는 줄만 여기가 중앙줄이잖아요. 중앙줄 기준으로 지금 요 얘네 줄을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건 L은 그러니까 중간에 왼쪽 내리고는 요걸 내리면 되고요. 오른쪽 내리고 할 땐 요 줄을 내리면 돼요. 대칭으로만 내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선 왼쪽은 요걸 내려주고 오른쪽은 요걸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얘도 뒤집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토끼 이빨이고요. 네 개가 다 뒤집어진 것도 토끼 이빨이고요. 얘만 뒤집어진 것도 토끼 이빨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이빨 상황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식 하나로 해결이 다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해결해 보겠습니다. 얘 두 개만 뒤집어 볼게요. 3RW2, B2, 요건 똑같고, U2, 이번 요 줄이었죠?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자, 그 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B2, 3RW2. 자,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요게 바로 토끼이빨 OLL 페리티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페리티 상황이에요. 홀수 큐브에서는 토끼이빨 하나만 발생을 해요. 333은 아예 발생을 안 하고 5, 7, 7, 7 이렇게는. 근데 이제 짝수 큐브 4, 4, 4, 6, 6, 6, 8, 8, 8 이렇게 짝수 큐브는 페리티가 하나 더 발생하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방향이 다 맞았는데 퍼뮤테이션 위치가 두 개만 바뀐 경우죠. 제가 물론 이제 코너만 두 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퍼뮤테이션에서 페리티가 발생했다 해서 PLL 페리티라고 한다고 했고 우리말로는 바보 토끼 이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44 큐브 제가 해법 영상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두 개를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공식만 제가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바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공식은 매우 간단해요. R2는요, 이 가운데 스몰 R2만 해줄 거예요. 스몰 R2. R도 아니고 두 번만씩만 돌리고요. 그 다음 U2를 해줄 건데, U2, 첫 번째 U2는 맨 윗면, 겉면 U2. 두 번째는 UW2. 다 돌리는 거죠. 세 번째는 스몰 U2. 그러니까 내부층 U2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공식은 스몰 R2, U2, 스몰 R2, UW2, 스몰 R2, 그 다음에 스몰 U2. 매우 간단하죠? 자, 이제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해 볼 건데, 이제 우리 토끼빨 할 때 제가 이제 왜 중간층을 돌릴 때 중간층 줄을 이렇게 돌리니, 또는 이렇게 돌리니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졌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 기본적으로 요 엣지 4개를 동시에 다 바꾸고 싶다면, 동시에 바뀌는 이런 공식을 적용하고 싶다면 내부층을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렸다가 U2가 계속 U2 해주기 때문에 요 줄만 계속 돌려주게 되면 얘랑 두 개가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스몰 R2, U2, 스몰 R2, UW2. 원래 3W2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공식을 UW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스몰 R2, 내부층, 스몰 U2. 어때요? 엣지 4개가 동시에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자, 처음에 요것만 주시면 돼요. 처음에 스몰 R2를 할 때 지금 두 줄 다 돌리니까 4개가 바뀌었잖아요.
요것만 돌려볼까요? 요것만. 스몰 R2, U2, 스몰 R2, UW2, 스몰 R2, 스몰 U2. 원래 지금 여기 주황색 4개였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요 겉면만 바뀐 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엣지 페어링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엣지 맞추고 이제 넘어갈 건데, 혹시라도 보실 때, 나중에 보실 때, 이렇게 중앙 엣지랑 그 다음에 겉면 엣지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남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바보토끼 이빨 공식을 방금처럼 요거를 적용해서 공식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두 개 바뀌고 이렇게 두 개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요 가운데 두 개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몰 R2로 할 때 요 줄을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몰 R2, U2, 스몰 R2, UW2, 그 다음에 스몰 R2, 그 다음에 스몰 U2. 스몰 U2 할 때는 그냥 두 줄 다 돌려주면 되니까 헷갈리는 거 없겠죠. 그래서 토끼이빨도, 바보 토끼이빨도 BQ로 간다고 해서 새로운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만 이 내부층을 돌려줄 때 어떤 줄을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조각만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은 이제 기본 움직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기본 움직임 설명은 하지 않고요. 바로 제가 맞추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센터 조각을 모으는 방법인데요. 센터 조각을 모으는 방법은 역시나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막대기를 4개를 만들어서 그다음 막대기를 뭉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요, 그 5호 할 때 보시면 십자가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탱이 조각들을 맞췄었어요. 제가 5호로 직접 보여드리면, 요 페어링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 이 겉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운데 센터만 보실 때 십자가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요렇게 나머지 요거를 맞추는 거, 이걸 했었어요. 공식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요걸 요렇게 바꿨죠? 아예 바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바꿨었어요. 여기 이 센터 F면을 기준으로는 1시, 그 다음에 U면을 기준으로는 이 5시.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공식은 매우 간단해요.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요 공식을 갖다가 전부 다 적용이 가능했었어요. 자, 이걸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십자가를 만드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는 짝수 큐브이기 때문에 가운데 십자가가 없죠. 왜냐면 센터 조각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십자가예요. 두꺼운 십자가. 이렇게 두꺼운 십자가를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나 주의하실 게, 이 두꺼운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페어링을 해야 돼요. 얘네 둘을 페어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페어링 할 때 또 역시나 공식이 또 필요한데, 그 공식은 뭐냐면 바로 지금 사용하는 이 공식을 응용을 할 거예요. 응용을 할 거고, 하나 더, 지금 5호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황 조각과 흰색 조각을 바꿀 때 전부 다 내가 원하는데 여기 1시 방향에 놓고 여기 1시, 5시에 놓고 한쪽 오른쪽에서만 우리가 공식을 썼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짝수 큐브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쓸 수 있으면 왼쪽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도 알려드릴게요. 왼쪽은 당연히 아까 여기 1시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11시 놓겠죠. 11시. 그리고 위에도 아까 5시였으니까 7시. 이렇게 놓고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그대로 대칭을 하는 거예요. 왜?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을 왼손에서도 똑같이 이제 대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굳이 기호로 따지자면 L 프라임이죠. L 프라임, U 프라임, L, U 프라임, L 프라임, U2,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 제 공식은 저 위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이 왼손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666에서 이 십자가 방식으로 맞추려면 그걸 알아두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11시, 이렇게 7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쓴다. L 프라임, U 프라임, L, U 프라임, L 프라임, U2, 그 다음에 L 이렇게 이거를 대칭으로 쓰는 거예요. 대칭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은요. 요거 잘 보세요.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십자가를 만들려면 먼저 가운데 센터 4개를 먼저 모아줘야 돼요. 5는 센터가 하나잖아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미 모아져 있는 거고 얘는 센터부터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센터 모으는 거 444랑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저기 이 센터 4개만 보신다면 11시에 있잖아요. 여기 1시에 있죠. 올려서 맞추고 막대기 하나, 그리고 또 딴 데서 흰색 막대기 2개를, 가운데 막대기를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러면 11시, 그 다음에 여기 1시 두고 막대기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센터를 모았죠. 라스트 2 엣지, 2 센터, 마지막에 센터 2개가 남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 만드는 건 조금 쉬워요. 그래서 공식 적용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를 모으면 되잖아요. 여기 십자가의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해당하는 걸 모으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딴 데서 모아오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기 이 자리, 이가 있으면 이 옆에 있는 자리에 흰색 조각이 있다면 돌려서 맞추면 되겠죠. 이 자리를 돌리면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여기 하나 맞았습니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하나 있잖아요. 맞았죠? 그래서 맞춰주시면 돼요. 또 그래서 초반부에는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페어링 2개 됐죠? 옆에 있는 얘네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십자가로 맞추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런 거 할 때는요, 이 흰면이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막 돌리셔도 되는데 흰면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을 때는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흰색 조각이 지금 노란 면, 여기가 흰면이라면 여기가 노란 면이잖아요. 이렇게 3층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2개를 페어링을 시켜야 돼요. 그럼 먼저 얘를 하나 내립니다. 내리는 건 내리고 회전축에서 어긋나게 옆으로 돌려주고 다시 올려주면 돼요. 항상 내렸으면 올리고요. 올렸으면 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어긋나게 시킨 상태에서 올렸죠. 지금 흰색 면이 지금 얘가 지금 센터 맞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렸어요. 올렸으면 얘를 갖다가 회전축의 바깥쪽으로 치워주든가 회전축 안쪽으로 치워줘서 같이 내려와야 돼. 올렸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올려줘요. 그 페어링 또 끝났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십자가 완성. 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얘를 이렇게 쓰면 요거 얘랑 이렇게 아까 5랑 똑같죠.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요 공식으로 이 공식으로 십자가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다 하실 줄 알 거라 생각을 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흰색이 조각이 아래 이렇게 만약에 건너편에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요 윗면에 올리고 나서 F면에 올리고 공식을 쓰셔도 돼요. 사실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1시 똑같이 5시 여기서 원래 RU잖아요. R 대신에 R2만 해주시면 돼요. R2, U, R 프라임, U, R2, U2, R 프라임 2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사이드 아니죠 코너 조각을 넣는 첫 번째 방법 센터 모으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2엣지 할 때는 이제 공식 하나 더 필요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흰면 맞췄으니까 노란 센터 맞춰야 되겠죠.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이번에 막대기 모으는 방법을 해볼까요? 자, 그럼 막대기 모을 때는요, 중앙 막대기를 2개를 모으고 사이드 막대기 2개 모읍니다. 중앙 막대기 요거죠. 자, 흰면은 왼쪽에 있어요, 현재. 그럼 요거 옆에 있는 요 해당하는 요 센터 자리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 여기 있죠?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 올려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얘를 올리면 돼요. 올릴 때는 올리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 벗어나게 U2 해준 다음에 내려주고 올렸으면 내려야 돼요. 그래 흰면이 안 깨집니다. 하나 막대기 모았고요. 두 번째 막대기 모아볼까요? 또 이렇게 옆에 두고 요 자리 요거죠? 요거고 여기고 중앙에 해당하는 두 조각 이렇게 요 한 조각만 더 찾으면 되겠죠. 한 조각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요 모으는 요령은 몇 번 해보시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자, 얘 올리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같은 줄에 놓고 R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렸으면 U2 회전축에 벗어나게 해서 다시 내려준다. 이렇게 해야지 윗면 아랫면이 안 깨지면서 위에 올라가죠. 요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양 사이드 줄이에요. 요 줄, 여기 2개 모여 있으니까
두 개 바로 이렇게,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자리,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 얘죠.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 맞췄어요? 역시나 올릴 때도 올리고 U2 회전축 벗어나게 해서 내리고 이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 옆에서 맞춰줍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번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고 이렇게 맞췄어요. 마지막 하나가 여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딴면에 내린 다음에 여기서 맞추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 이제 지난 5월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노란 게 내려와서 지금 요 5시로 7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1시 있어서 문제가 되죠. 그럼 이거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먼저 내려요. 내린 다음에 얘를 원래 올바른 위치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아까 방금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려주면 이 조각이 아까 여기 있던 게 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위치하게 되면 이제는 내려서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축에 올리면 어차피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센터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옆면 하나 이제 옆면 또 맞춰 볼게요. 파란색 중앙에 3개가 있네요. 그럼 파란색을 먼저 맞춰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줄. 자, 그 막대기 완성했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중앙 두 번째 막대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2개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돌려서 올려주고, 아직은 센터가 지금 하나도 완성 안 됐으니까 올렸으면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 여기 있네요.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 올리고, 그 다음에 센터 페어링 어디 있어? 센터 도망갔네요. 아까 이렇게 2줄 만들었어요. 센터 페어링. 그 다음에 또 막대기, 여기 이 양 사이드잖아요. 사이드 옆으로 해서 요 가운데 줄만 채워주면 돼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면 R2, L2죠. 스몰 L2에서 옆에 맞춰주고 어디 갔어요? 나머지 하나 3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먼저 저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 4개 중에서 전 가운데 걸 먼저 맞춰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거. 오른쪽 여기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 3개 맞춰놓은 게 있으니까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요. 맞추고 올렸잖아요. 그럼 치워주고 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안 흐트러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면 올려주고 치워주고 내려주고 원위치. 올려주고 치워주고 내려주고 원위치. 이렇게 하면은 맞았던 게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막대기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지금 우리 짝수에서는 센터의 위치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흰면 기준으로 파란색이 있으면 여기는 반드시 빨간색이죠. 파빨 초주. 자, 666 하시니까 그 색 배치는 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센터가 완성되기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린 줄은 반드시 내려줘야 돼요. 지금 빨간색 줄 보시면 요 3개인데 요 줄 여기 있죠.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죠. 그러면 반드시 회전면에서 치워주고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파란색이 안 깨집니다. 빨간색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부터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먼저 여기 요 센터 자리. 여기 3개가 이미 완성된 게 있네요. 요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요 자리 이렇게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회전축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내렸으니까 올려준다. 자, 그러면 빨간색 가운데 2줄이 완성됐고요. 자, 이제 여기 이 막대기 2개 합치려면 지금 센터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센터 중심을 오른쪽에 한 칸 건너 있지만 똑같아요. R2 올리고 U2 옆으로 피해주고 다시 R2 해주시면 원위치하면서 합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막대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2개가 있네요. 요거 2개. 여기가 2개가 있는데 얘가 있으니까 합체 내렸죠. 그다음 회전축에서 피해 주시고 다시 올리고. 그다음 얘만 있으면 요 귀퉁이 있죠. 자, 내리고 그다음에 얘는 회전축에 태워서 같이 올라갈게요. 왜냐면 여기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올려주고 U2 한 다음에 다시 내려줘야지만 깨지지 않고요. 마지막 빨간색 하나 남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하는 조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주고요. 얘를 여기에서 내려서 합체해 주시면 돼요. 합체,
회전축에서 피해 주시고 다시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얘가 또 이렇게 내려와 지금 이렇게 같은 층에 있네요. 그럼 올려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응용인데요. 얘가 지금 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1시가 5시로 가면 되잖아요. 올려서 5시로 간 다음에 내려주면 이렇게 바로 합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줄, 빈 공간에 놓고 쓰면 안 되고 같은 줄에 놓고 올리고 U2에서 빈 공간 내려주고 다시 내리고 하면 이렇게 두 개까지 벌써 완성.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2 센터예요. 이제 BQ에서는 사실 센터 4개 맞추는 거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편한 방식으로 이제 십자가 만들고 하시든 막대기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자, 마지막 센터가 2개가 남았을 때는 일단은 막대기를 4개를 만들어서 방금처럼 합치는 방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드렸던 십자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 귀퉁이 부분을 맞추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센터 커뮤테이터 방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둘 다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십자가를 만든다라는 거, 위치 먼저 파빨 여기 초록색 자리죠. 방법은 똑같아요. 그 먼저 네모를 만듭니다. 네모 444 맞춘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니은 부분의 중앙 부분이 5시죠. 그럼 5시에 조각이 있으면 돼요. 초록색 조각이 이렇게 5시 있으면 되고, 올려서 회전축 건너편으로 일자 만들고 내려주고. 이거 444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여기 옆에 이 날개 부분. 이 날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페어링이 된 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페어링이 된 게 있으면요. 올리고 여기다가 어차피 3개 다 안 맞잖아요. 아무거나 안 맞는 거 갖다 놔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2개 있죠. 올리고 지금 여기 빈 공간이고 빈 공간인데 완전 주황색을 내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애초에 완성된 2개가 있다면 만들면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날개가 2개가 찢어져 있는 상황. 우리가 아까 딴 데서는 딴 면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막 이게 딴 데 치워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그렇게 딴 면에서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딴 면 센터가 다 완성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공식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이에요. 아까 이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쓴 공식 있잖아요. RU, R'U, RU2, R'. 요거를 그대로 쓸 건데 다만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요렇게밖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RW 회전을 할 때 아까 요렇게 RW, U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엔 요 3줄과 2줄을 번갈아 가면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위치. 마침 2가지가 다 나왔어요. 위치는 아까 여기가 1시 방향이잖아요. 1시 중에서도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요. 요 자리. 1시는 1시인데 약간 12시에 가까운 1시. 요 조각이에요. 요 기억하세요. 요 위치고요. 여기는 5시인데 5시에서도 3시에 가까운 5시. 요 자리. 요 2개가 바뀝니다. 요 2개가. 요 먼저 위치를 기억하세요. 1시인데 12시에 가까운 1시고요. 여기는 5시인데 3시에 가까운 5시. 요 조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요 조각이 바뀐다 기억하시고, 자, 한 번 더 RU, R'U, RU2, R' 요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RW 할 때 아까 2줄만 돌리면 요 조각이 바뀌는 거고요. 지금 우린 얘를 바꿔야 되니까 얘를 같이 바꾸고 3줄을 돌리는 RW 3개를 돌리는 거예요. RU. 그 다음에 R' 할 때 다 내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냐면 2줄만 내리는 거예요. R'. U. 다시 R도 2줄만. R, U2. 마지막 처음에 R'인데 처음에 3개 올렸으니까 3개를 같이 내리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도 왼쪽으로 아까 여기 쓸 때는 이제 666 이상에서는 왼쪽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정확히는 짝수 큐브예요. 홀수 큐브는 한쪽에서 다 쓸 수가 있는데 777도 왼쪽에 쓸 줄 알아야 되겠군요. 똑같아요. 여기 방향 11시인데 12시 가까운 11시 이 조각과 그 다음에 여기 5시인데 9시 가까운 요 조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줄 올리고 U, 그 다음에 내릴 때는 2줄만 R', U, 올릴 때 2줄만, 그 다음에 U2, 마지막 내릴 때는 3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식은 제가 적어드리고요. 한번 여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3줄 올리고 R, U, 여기 2줄씩 R', U, R 2줄, U2, 마지막 내릴 때는 3줄.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바뀌는데 위치가 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다시 바꿔볼게요. 복습. R 3줄, U 2줄, R', U
두 줄 R, U2, 그다음에 세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왼쪽은 L 프라임, U 프라임 두 줄 L, U, U 프라임, L 프라임, U2 세 줄 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랑 여기 한 번 더 세 줄 L 프라임, U 프라임 두 줄 L, U 프라임, L 프라임 두 줄, U2 세 줄 L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똑같아요. 요거는 여기 놓고 쓰시면 돼요. R, U, R 프라임, U, 이거 U, R, U2, R 프라임. 그래서 똑같이 여기 놓고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그래서 마지막 to 센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라스트 to 센터가 남았을 때 뭐 맞추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십자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요거 센터부터 맞춰야 되잖아요. 센터 네 조각 맞추고 그럼 다시 흐트러질 테니까 또 엣지 이거 페어링 공식 RUR 프라임 세 줄하니 두 줄하니 이러면서 이걸 또 페어링 시키고 다시 3단계가 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센터 커뮤테이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네 개를 한 번에 두 개씩 맞추면 됩니다. 한 개 또는 두 개씩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센터 커뮤테이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해법 영상 이미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래 하단 링크 걸어둘게요. 추가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그걸로 좀 공부하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센터 커뮤테이터라는 건 뭐냐면 센터 조각이 3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어떤 위치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만약에 F면 U면입니다. F면의 요 자리, 자, 자리를 기억하세요. F면의 요 자리 얘에 있는 조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올릴 수 있어요. 어디로 올리냐면은 U면에 똑같은 요 자리로 올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움직임 요것만 얘는 요로 갈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럼 얘 이 초록색은요 올라갔을 때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 자리로. 그럼 얘는 지금 요로 갈 필요가 없죠.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주황색을 요 같은 자리에 놓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센터에서 11시 방향이죠. 그럼 센터에서 11시 방향이 얘랑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초록색을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얘만 올라가면 원래 있던 것도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움직임은 요 해당하는 줄만 올립니다. 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올라간 지금 목표 조각이 얘예요. 기억하세요. 목표 조각이 얘인데 요 조각이 있잖아요. 요 조각을 피해 줄 건데 피해 준다는 게 어디로 가냐면 U 회전을 통하는데 일로 피해도 되고 요로 피해도 돼요. 요걸로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요 조각 센터 조각을 보시면 자, 요렇게 얘를 올렸잖아요. 올렸죠. 요 조각입니다. 자, 피해 준다고 했을 때 뭘 피하냐면 제가 올려준 이 회전축에서 피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요렇게 회전하게 되면 지금 목표 조각이 얘였어요. 얘였습니다. 근데 이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회전축에 걸리죠. 요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얘를 올렸을 때는 반드시 요로만 돌려야 돼요. 그럼 요 옆에 회전축에서 벗어나게. 자, 그러면 근데 이 조각 같은 경우는 자, 얘입니다. 얘 올렸죠. 그러면 얘는 요로 가도 돼요. 회전축에서 벗어났죠? 여기서 요로 가도 돼요. 회전축에 벗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첫 번째가 얘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회전축에서 피하게 돌려줘요. 아무데나. 중요한 게 아무데나 어디로 피해줘야 되냐면 자, 얘가 요로 피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장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인 요 조각과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가 좀 주황색이 들어와야 돼요. 초록색이 여기로 갔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가 이제 여기 만약 이리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피해주면은 이 조각과 대체가 돼요. 근데 지금 요 조각이 주황색이 돼야지만 얘가 줄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이쪽으로 대체해주면 얘는 지금 요 조각이 얘랑 대체가 되면서 이렇게 주황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마지막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센터 커뮤테이터라는 3사이클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면 얘가 여기로 올라가요. 요 조각이 있죠. 요 조각이 이렇게 돌아가서 회전축에서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회전축을 피하거나 그럼 F면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F면에서 여기는 주황색이 없네요. 그러면 F면에서 여기는 주황색이 있네요. 요쪽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3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고 얘가 요로 들어가고 얘가 요로 오면 3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물론 요로 가게 만약에 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3사이클이 어떻게 도냐면 얘가 올라가고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3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3사이클이 올라가고 들어오면서 얘가 다시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초록색이 돼버리죠. 다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영상하고 해법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자, 얘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얘랑 올리고 얘를 돌아가니까 F면에서 얘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1로 들어오는 거예요. 3사이클이. 자, 올리고요. 자, 올렸습니다. 그러면 회전축에 피해서 1로 돌아왔죠. 그럼 회전축에 피했을 때 이 목표 조각 요 줄이잖아요. 그럼 목표 조각줄을 올려요. 자, 주황색 만들어졌어요. 중간 끝났고요. 올리고 올렸죠? 내려주면 돼요. 내릴 때 그냥 내리면 안 되고 가서 내리고 또 얘도 가서 내리고 원위치. 그러면 여기 초록색이 있었던 게 여기로 올라갔고요. 여기 있던 주황색이 여기로 간 거고요. 여기 있던 주황색이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럼 얘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이 자, 이거 초록색으로 대체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회전축을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회전축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쪽으로 돌려줘요. 그럼 이 목표 조각이 지금 얘입니다. 지금 현재 얘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건 요 줄입니다. 요 줄을 올려주는 거예요. 요 줄을 올려주고요. 그럼 주황색 대체됐죠. 그러면 원위치 가서 내려주고 다죠. 얘도 원위치 가서 내려주고 원위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두 개나 맞췄죠? 얘 볼까 얘? 그럼 요 줄을 올려주고 요 주고 여기에요. 그럼 얘는요 이렇게 돌려서 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 여기 주황색이 초록색이죠? 그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게 주황색이죠. 잘 됐네요. 그럼 여기서 올려주고 돌아가서 내리고 돌아가서 내리고 원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얘는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중요한 건 위치만 같으면 됩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이번에? 자, 대체 요 자리입니다. 여기로 돌려도 되고 여기로 돌려도 돼요. 왜냐면 다 주황색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줄, 요 줄입니다. 요 줄을 올려주고 자, 이제 돌아가서 내려주고 또 돌아가서 내려주고 원위치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센터 커뮤테이터 방법으로 마지막 라스트 2 센터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센터 끝났으면 엣지를 맞추잖아요. 자, 엣지 맞출 때 제가 이제 4445에서 초급반 방식으로 맞추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빨강, 노랑. 그럼 빨강, 노랑 조각을 요거 해당하는 빨강, 노랑 조각을 여기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맞추고 페어링하고 RU, R'으로 한 다음에 빼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추든가 아니면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황 파랑인데 요 조각은 아니에요. 요 자리로 들어가면 색깔이 같아요. 색깔이 같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짝수 큐브 할 때는요, 이 가운데가 두 조각이기 때문에 요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는 아니에요. 얘 말고 주황 파랑 조각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뒤에. 비트로 올려서 여기 얘입니다. 얘는 이제 색깔이 다르니까 슬래지 해머로 내려야 되겠죠. 자,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씩 두 개씩 맞추는 거는 페어링해서 들어갈 때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여기다 어떤 조각을 넣어줄 건데 얘를 뺀다는 건 어떤 조각이 들어간다는 건데 요 자리가 어차피 얘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노랑 초록 조각이 요 자리에 있는 조각을 넣어주면 한 번에 주황 파랑도 맞추고 노랑 초록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노랑 초록을 또 찾아요. 얘인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색깔이 맞게. 왜냐면 얘가 세 번째 줄로 들어가는데 초록색이 앞이죠. 근데 지금 노란색이 앞이잖아요. 그럼 이 조각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 아니에요. 또 버려. 얘 버리고 노랑 초록 조각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노랑 초록. 이 조각 찾는 거 여기 있네요. 바로 옆에. 자, 얘일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세 번째 줄에 있고 네, 노란색이 앞이죠. 자, 그럼 얘예요. 이 엣지 통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몰 U'에서 페어링 시켜주고요. 얘가 요 세 번째로 들어오게 RU', R'으로 넣어준 다음에 원위치 하게 되면 노랑, 초록도 맞추고 그 다음에 주황, 파랑도 맞췄죠. 이렇게 하는 게 44455에서 제가 이제 초급반 방식으로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일단 조각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엣지에서도 가운데 조각이 종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자리인 건지 이 자리 건지 또 맞추려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뭐냐면은 프리 슬라이스라는 방법이에요. 여태까지는 항상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페어링 하기 위해서 한번 갔으면 반드시 돌아왔어요. 센터 조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얘 그냥 흐트러지는 거 각오하고 얘 보여드릴게요. 노랑 주황 조각 있잖아요. 주황 조각을요, 전부 다 이 자리에 갖다 놔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노랑 조각 보이는 대로. 자, 여기 있죠. 노랑 주황 조각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넣을 때 우리가 이게 색깔이 같다면 여기가 주황이고 노랑 색깔이 다를 때는 슬릿지 M으로 넣었었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가서 이제 색깔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노랑 주황인데 색깔이 같다면 얘를 뒤집어서 넣어야 되니까 R''R'으로 넣어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노랑이 맞았어요. 아래에서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아래에 있는 걸 위에 넣을 때도 이제 프리슬라이스를 하시려면 이것까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넣을 때 거꾸로 넣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넣을 때 지금 색깔이 같죠? 그렇다는 거는 슬랫지엠으로 올리고 내리고 슬랫지엠으로 넣으면 안 돼요. 색깔이 반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자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주고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나 맞았죠? 센터 흐트러지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프리슬라이스는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또 있는데 여기 또 있죠. 일단 얘를 위로 올릴게 헷갈리니까 올릴 때도 그냥 올리시면 안 돼요. 센터가 흐트러집니다. R을 올렸으면 반드시 R' 내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 걸 맞춰볼게요. 가운데 거. 지금 가운데 거 색이 다르죠? 그럼 슬릿잼으로 넣어요. 그래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또 넣어줘요. 센터 신경 쓰지 마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엣지 또 맞았죠? 얘를요, 그러면 색깔이 안 맞죠? 그럼 엣지를 뒤집어줘야 되겠네요. R', 그 다음에 슬래지 M. 그렇게 하면 색깔이 뒤집어졌고, 또 맞았죠? 이렇게. 자, 주의하실 건 뭐냐면 센터를 신경 쓰지 않는데 주의할 건 센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쓰면 안 돼요. 항상 올라갔으면 내려줘가지고 일자로만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좀 엣지 맞았죠? 맞는 거를 R'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걸로 이 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맞을 것 같냐 신기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빨강 초록 맞은 게 있으니까 빨강 초록 해볼게요. 빨강 초록. 윗면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윗면에 없네요. 그럼 옆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옆면 찾아보시고 빨강 초록. 여기 있네 하나가 있는데 지금 색깔이 같죠? 얘 뒤집어야 돼요. 뒤집고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면은 또 합쳐지죠. 그 합쳐진 상태에서 또 빨강 초록이 아마 아래에 있겠죠? 하나는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색깔이 같아요. 그러면 내려서 마중 가서 올리는 방식으로 합쳐요. 또 두 개 합쳐졌습니다. 벌써. 그럼 또 올립니다. R. 자, 그러면 엄청 지금 노랑 빨강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R 슬래지 M으로 하면은 엣지를 뒤집어서 바로 합체가 또 가능하네요. 또 올려요. 세 개 합쳤고요. 아까 노랑 초록이 있었으니까 노랑 초록도 만들어 볼게요. 계속 노랑 초록도 마침 이렇게 있네. 두 개 있고 두 개 합쳐졌잖아요. 색깔이 달라야 슬래지 M으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센터 조각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합쳐줘요. 그럼 윗면에서 벌써 3개가 돼 있으니까 올리고 쓸데없는 거 갖다 주고 내려서 4개 완성했으면 뒤집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4개 끝났어요. 어디까지 하냐? 4개 더 만들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흰색 빨강 2개가 완성된 게 있으니까 얘를 한번 해볼까요? 흰색 빨강. 색깔이 달라야 슬래지 M으로 넣고 합체. 그럼 흰색 빨강 하나 또 어딘가 있겠죠? 또 찾아요. 흰색 빨강. 여기 위에 있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색깔이 같아요. 그럼 R'으로 내려요. 합체. 4개 또 합쳐졌죠? 주황색 해볼까요? 주황색 2개가 완성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황색 또 찾습니다. 주황색은 마침 또 여기가 2개가 완성돼 있었네요. 계속 해줍니다. 언제까지? 위에 4개가 될 때까지. 뭐 해볼까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주황, 파랑 해볼까요? 주황, 파랑 합쳤죠? 얘는
색깔이 같아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고 그 다음에 또 합체. 주황파랑 아까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하나 어디 있죠? 주황파랑. 여기 있어요. 위에 있었죠? 색깔이 같네요. RU 프라임, R 프라임. 그래서 합체. 자, 지금 위에 두 개 완성되어 있죠? 올리고 쓸데없는 걸 이 자리로 해서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개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뭐 해볼까요? 제일 많이 여기 빨강 파랑. 이거 빨강 파랑 해볼까요? 빨강 파랑 색깔이 같아요. 뒤집습니다. 그래서 합체. 보시면 또 어디 있어요? 빨강 파랑.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이 엣지 뒤집으면 되겠네요. 뒤집고 합체. 자, 그래서 올리고 쓸데없는 거 갖다 놔서 내리고. 자, 이제 위에 4개 완성했고 아래 4개 완성했어요. 자, 프리 슬라이스는 기본적으로 8개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자, 센터 조각이 흐트러져 있지만 항상 올리고 내리고 즉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가 흐트러지지 않고 다시 합체가 가능해요. 자, 이게 바로 프리 슬라이스 방법이에요. 4개 완성했죠? 4개만 하시면 돼요. 4개만. 그럼 이 4개는 뭘로 하시냐?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 엣지를 하나나 2개씩 완성하는 그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까지, 8개까지는 금방 하고 나머지 안 맞는 거 4개는 여기 있으니까 금방 맞추겠죠. 여기서 맞출 때 요령은 지금 이게 엣지가 4개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요. 2개씩 완성하는 방법이 있고 3개 하나씩 하는 완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파란색이 가운데 2개가 맞아 있잖아요. 파란색 하나를 눈에 보이기 쉽게 여기다 갖고 올게요. 파란색 하나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주면서 방향이 여기가 아니었네요. 얘를 뒤집을게요. 아니죠. 보기 쉽게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 이렇게 맞춰주면 완성된 게 3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3개씩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가 노랑 파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흰색 초록을 맞춰 2개 맞추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둘둘둘이면 다 둘둘로 맞추는 게 좋고 셋 하면 셋 하나로 다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요런 게 있었던데 요런 걸 먼저 맞추시는 게 좋아요. 엣지가 가운데 있고 하나 틀린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인데 요거 있잖아요. 안 맞는 거. 요 상황. 요렇게 색깔에 맞춰준 상태에서 이쪽으로 색깔에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얘를 엣지를 뒤집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유면이 일로 한번 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얘를 뒤집습니다. RU R 프라임 슬래지 에머.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 완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3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는데 저는 보통 맞출 때 맞은 거 있잖아요. 맞은 거를 아래쪽으로 가게 둬요. 이렇게 맞은 걸 아래쪽으로 가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 2개짜리가 완성된 게 있으니까 둘둘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둘둘 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여기 파란색, 여기 해당하는 파란색이 요 흰색 파랑이 있죠? 얘를 이렇게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요거 요 아래 건 안 치고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넣고요. 지금 아래가 안 맞죠? 아래가 안 맞는 게 있을 때는 요걸 그대로 뒤집게 되면 어차피 지금부터 센터가 갔으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얘를 맞춘 다음에 얘를 센터를 또 뒤집어 엣지를 뒤집게 되면 돌아오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파랑 많이 맞춰도 되겠네요. 흰색 파랑을 맞추면은 어떻게 완성하려면 어떻게 얘가 이렇게 가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간 다음에 요 자리에 뭔가 쓸데없는 걸 줘줘야 돼요. 여기가 안 맞는 조각을.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안 맞는 엣지가 하나 있잖아요. 얘를 위로 올립니다. 먼저 올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얘는 4개가 지금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맞춥니다. 얘를 맞추고 얘를 넣어줘요. 넣어줄 때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안 맞으니까.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흰색 파랑 어디 갔죠? 여기 맞은 게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럼 남은 거는 라스트 2 엣지 2개만 남았는데 또 2개 맞춰줘요. 흰색 초록 이렇게 맞춰주고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걸 그렇게 맞추면 안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볼까요? 지금부터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마지막 2개 엣지가 2개 남았을 때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자, 이걸 2개 항상 내가 갔으면 뭔가나 와야 되잖아요. 갔으면 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가서 맞춘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를 지금 쓸데없는 걸 넣으려고 해서 쓸데없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넣어서 얘를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 가서 얘를 이렇게 맞추겠다 하면 이제 두 줄이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을 수도 없고 지금 딴 걸 맞추면 또 깨져요. 이럴 때는 완성된 거 하나 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얘를 맞추고요.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을게요. 요 조각을 넣어서 얘를 깨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세 개 한 줄짜리가 생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개 생겼고 세 개 하나 생겼고 여기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자,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노랑 파랑 세 개짜리를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먼저 엣지를 뒤집고 노랑 파랑 여기 있죠? 얘를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합체가 되죠? 합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다시 돌아가면서 어떤 여기 조각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조각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넣어줄 게 없으니까 또 역시 완성된 걸 또 하나 넣어줘서 어쩔 수 없이 깨줍니다. 이렇게 깨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뭔가 완성이 되죠. 둘짜리 조각도 생기고 하나 셋짜리 조각도 생기고 노랑 파랑 어디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생기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해결해 줘야 돼. 얘를 해결해 주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하나 셋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 셋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지금 두 칸이 이게 두 칸으로 위아래 두 칸으로 뜯어지는 어떤 엣지가 필요한데 두 칸으로 뜯어진 엣지가 없죠.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노랑 파랑을 보내서 노랑 파랑을 완성하면서 얘를 이제 요 엣지를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한 줄이 이렇게 뜯어졌잖아요. 한 줄이 뜯어졌고 얘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R6', R' 넣으면은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완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라스트 2 엣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돌려보시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면서 결국은 3개 하나짜리 만들거나 2개짜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완성된 거를 부시기도 하고 부셨던 걸 다시 합체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 두 엣지가 완전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둘둘이 남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예요. 되게 좋은 경우라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 444랑 똑같은 거예요. 444에서 엣지 2개씩 남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색을 같은 줄에 놓고 먼저 UW 프라임 이 엣지 뒤집고 이 엣지를 뒤집어서 원위치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 완성이 됐죠. 다만 아직 여기서 지금 이게 바보 토끼 이빨이나 토끼 이빨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333을 쭉 마치다 보면 마지막 층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가서 좀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아까 이제 마지막 엣지가 2개 남은 상황인데, 자, 아까는 2개인 상황이잖아요. 그 경우는 한 번에 깔끔히 해결이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주황, 흰색물 다 똑같아요. 근데 주황, 초록. 라스트 2 엣지가 이렇게 하나랑 3개짜리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경우. 물론 이걸 한 번 해결하는 공식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고급자로 넘어가실 때 배우시고, 지금은 이제 공식 하나로 추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도 똑같아요. 초록색 줄에 초록색이 오게 놉니다. 즉 얘를 뒤집어요. 먼저 엣지를 뒤집은 상태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UW 프라임 그 다음에 엣지 뒤집고 그 다음에 UW 프라임에서 UW로 해주시면 자, 얘 주황색은 하나는 만들어지고 하나는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뭐예요? 토끼이빨이죠. 토끼이빨에서 여기서 바로 해결하고 가셔도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요거를 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 토끼이빨 상황에서 지금 요걸로 토끼이빨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가운데 거만 뒤집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하고 가셔도 되고요. 지금 이 흰색 조각이라서 해결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래서 먼저 지금 얘만 뒤집어 볼게요. 얘를 뒤집어서 먼저 맞추고 가서 토끼이빨을 해결한 다음에 윗면에서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뒤집어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면 먼저 해결하세요. RW2, B2, U2 지금 요 줄이니까 왼쪽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그 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B2 RW2 이렇게 해서 먼저 해결을 하신 상황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33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맞춰볼까요? 초, 주, 빨강, 그다음 파랑 센터까지. 센터 크로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엣지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어디니? 크면 더 안 보여요. 이제 가뜩이나 원래 못하는데 크면은 조각들이 더 안 보여서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이해 좀 부탁드려요. 빨리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행히 아까 이제 우리가 흰색 초록 조각에서 얘를 뒤집었었잖아요. 이제 토끼발 해결할 때. 근데 때로는 얘가 사실은 얘가 뒤집어지지 않고 얘 가운데 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 토끼발 아까 해결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토끼발이 한 번 더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랑 초록이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상황. 아까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아까 토끼발이 아까 이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토끼발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서 이게 뒤집어진 건지 이게 뒤집어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해서 제가 이래서 요 가운데 걸 뒤집어 여기서 공식을 써서 요 가운데 걸 뒤집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가운데 걸 뒤집어 볼까요? 아까 배웠잖아요. 가운데 거 뒤집으려면 얘를 내리면 됩니다.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U2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B2 RW2 이렇게 가운데 걸 뒤집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올려보면은 토끼발이 또 발생해 있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토끼발을 얘를 뒤집는 게 아니라 얘를 뒤집었어야 되는데 아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죠. 뭐 한 번 더 뒤집는 겁니다. 얘를 뒤집어 주면 돼요. RW2, B2, 그 다음에 다 4개를 다 뒤집어야 되니까 얘를 뒤집으면 되겠죠. U2 내리고 U2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B2 RW2 그래서 토끼발 해결하실 때 한번 여기 아까 마치 최종적으로 엣지 페어링을 쭉 라스트 2엣지 사다가 발생을 했을 때 얘를 뒤집어야 될지 얘를 뒤집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맞춰보세요. 일단 만약에 흰색 엣지가 아니고 노란색 엣지라면 그냥 맞추시면 되고 헷갈린다? 그럼 지금처럼 한번 해요. 일단은 바보 토끼발 공식 써서 맞추고 그다음 올라가서 또 발생했다 한번 더 쓰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바보 토끼발 발생했는지 또 찾아봐야죠. 자, 여기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줬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선 바보 토끼발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죠. 그죠? 발생하지 않은 3사이클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바보 토끼발이 발생했다 라고 하신다면 바보 토끼발 공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바보 토끼발이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666 맞추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크게 신경 써서 설명한 부분은 이제 센터를 맞출 때도 이제 그 센터 커뮤테이터 개념을 이용해서 마지막 투 센터를 맞출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중급자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엣지를 맞출 때 그 프리슬라이스, 그래서 프리슬라이스라는 방법을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맞추고 페어링 끝나면 얘를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 또 돌려줘 맞춰주고 이렇게 맞추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프리슬라이스라는 방식은요 당연히 555, 444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요거 노랑 흰색 주황 있잖아요. 흰색 주황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뒤집어서 또 맞추고요.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리슬라이스 방법이라는 거는 반드시 666, 777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라도 쓸 수가 있는 거다. 단 주의할 게 뭐냐면 프리슬라이스를 쓸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라. 이 센터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수직으로 쓰거나 180도로 돌아가게 되면 센터가 섞여 버리니까 반드시 올렸으면 내려주고 올렸으면 내려주고 이걸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5호도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시고 나면 5호도 한번 프리슬라이스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이렇게 맞추면 재밌습니다. 이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출 수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또 그리고 프리슬라이스를 잘 익혀두시면 BQ를 그만큼 더 빨리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익혀두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8개, 8개. 그럼 마지막 4개 할 때도 똑같아요. 여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 화면이 깨졌네요. 그래서 맞추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항상 이제 마지막 4개는 갔으면 가고 갔으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주고, 맞은 거는 아래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이렇게 맞춰주고 내려주고. 그럼 요거 3개 남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3개 남았을 때는 얘가 여기로 가서 얘가 가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요 줄에 다시 돌아오면서 2조각이거든요. 그래서 2조각은 넣을 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조각을 하나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췄죠? 그럼 얘를 이렇게 슬래지엠으로 내려주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맞춰서 페어링 했던 걸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노랑주황 여기 있네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2번 돌려서 이거 노랑주황 맞추고 쓸데없는 거 넣어서 원위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남았을걸요 아마? 그렇죠? 3개가 남았죠? 그래서 3개가 남게 되면 아까 하나 어디 갔니? 여기 있죠? 그래서 흰색 파랑 맞추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슬래지엠으로 넣어서 원위치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5나 444도 이것도 444도 이걸로 이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슬라이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시라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444부터 55, 666, 777까지 해법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4445는 약간 초급반 버전으로 좀 난이도를 맞췄다면 666은 중급반 버전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777도 중급반 버전으로 오늘 했던 프리슬라이스 방법, 센터도 십자가 맞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 똑같아요. 공식이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RU, R' 요 공식 쓸 때도 3줄 올렸다가 2줄 올렸다. 요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777 혹시 있으신 분은 그 영상 보기 전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방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십자가 만들고 옆에 맞춰주고 또 십자가 만들고 옆에 맞춰주고 이렇게 방법이니까 해보시고 잘 안된다 하시는 분은 다음 영상에서 777 보시면서 또 한번 같이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급자 버전까지도 찍고 싶은데 BQ 고급자 버전은 제가 찍을 수 없는 게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프리슬라이스까지 기본 개념까지 좀 익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이제 난 좀 더 고급 상급자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고수분들 또 해법 영상, 고급 해법 영상 보시면서 추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